네, 안녕하세요. 제외동포, 이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신연정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는 3년차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외동포 청장 이기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외동포가 묻고 제외동포 청장이 답하다. 재문청답 시작해볼까요? 하시죠. 제가 제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청으로 승격했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5월 9일 공포된 제외동포 기본법 덕분이잖아요. 신현정 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제외동포청이 이제 설립한 거는 전 세계 제외동포들의 오랫동안 30년 넘게 여망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국가가 제외동포를 더 존중하게 됐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책은 외교부, 사업 시행은 제외동포 재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된 거예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달라지는지 좀 더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이 제외 공간에 와야지 민원 소리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집에서 민원 서비스를 디지털로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을 방문 중인 제외동포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국적, 병무, 가족관계 증명, 아포스티브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데 정부 부처에 다 각각 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광화문에 있는 이제 민원 서비스 센터에만 오시면은 거기서 원스톱으로 다 통합 서비스를 해줍니다. 제가 확실히 느낀 건 그 전에는 참 번거로웠고 앞으로도 저와 같은 제외동포 분들이 이렇게 광화문 가까운 곳으로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정책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좀 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외동포청의 제외동포 정책 목표는 그냥 쉽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제외동포들이 자신의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정체성 함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신현정 학생과 같이 차세대들이 거주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 두 가지 목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제외동포로서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정체성 혼란이 느낀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 겉모습은 이제 한국인이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뉴질랜드식으로 하니까 좀 차별받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33년 동안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외동포 분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았어요. 제외동포 사회가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시켜달라. 제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예. 주류사회 진출이라는 목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외동포청이 하고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그 제외동포청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위하는 것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하고 또 널리 알리는 것. 제외동포들이 많이 원했던 것이 이 국가가 차세대 제외동포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청장님이 계속 정치 경제 발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게 참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어서 혹시 설명 예.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발전을 이루는데 200~300년 걸렸는데 우리는 불과 60년 만에 이러한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은 가장 불리한 여건 하에서 좁은 국토, 빈곤한 자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수탈당한 그렇게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이런 발전을 우리가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다. 예, 예. 청장님 얘기만 들어도 되게 자랑스러워지는데요, 대한민국이. 외국 교과서에 이러한 정치 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가능한가요, 이게? 물론 외국 교과서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처음에는 이런 교과서에 한국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최대 6페이지까지 한국에 대해서 수록한 교과서가 6권이 돼요. 여기에는 꼭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일까요? 첫째로 재외동포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는 그 나라에 사시고 또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가 같이 협력한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일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 민간이라고 하면은 혹시 방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방크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오류 그리고 표기 잘못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한 그런 데예요. 근데 방크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한국 관리인데 같이 협력을 해나가자. 동포사회와 그리고 방크와 같은 민간단체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외국 교과서에 알리는 사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들에 의한 공공외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재외동포청이 또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과거 소외되어 왔던 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외된 재외동포들이라고 하시면 누구? 사할린 동포가 계시고 그다음에 고려인 동포 계시고 일본의 원폭기에 동포가 계시고 또 파도 광부 근로자 동포들이 계시고 해외 입양인 동포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동포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런 동포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적을 바꾸어라라고 할 때 국적을 못 바꾸겠다. 그리고 한국말을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국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같은 재외동포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은 각오가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런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우리 차세대 재외동포인 유진이가 새 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어요. 근데 새로 나온 교과서에 보니까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에 쫙 쓰여 있어요. 파란 눈을 가진 선생님이 한국은 훌륭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유진이 친구들이 유진이에게 다가와서 한국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진이 친구 부모님들은 친구들의 교과서를 보고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유진이 아빠를 표를 찍어줘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 이런 것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더 당당하게 재외동포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지금 사시는 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기여하고 또 모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